자, 문법 특강 11강 의문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은 총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강에서는 의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2강에서는 의문 변동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3강에서는 저희 국풍이천 좌동원에서 의문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의문이란 무엇일까요?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최소 단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뜻을 구별해주는, 그렇죠. 밥이랑 법은 뜻이 다르죠. 네, 그럼 밥이랑 법이 뜻이 다른 이유는 글자가 다르니까, 그쵸? 음절이 달라서 뜻이 다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최소 단위까지 찾아보면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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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으로 구분해 봤을 때 중간 아와 어가 달라서 뜻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와 같은 모음들, 그 다음 발이랑 말이 다르죠. 비읍과 미음이 달라져서 뜻이 달라졌죠. 그런 자음들, 그 다음 눈이랑 눈은 또 의미가 달라요. 그런 길이 장단이라고 그러죠. 장단, 고저 이런 것들도 다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음성과 의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은 말 그대로 말소리예요. 말소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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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모든 가들은 글자로 적었을 땐 다 똑같이 가예요. 근데 음성은 어때요? 다 다르죠. 친구의 음성과 나의 음성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음성, 내 개인이 말하는 나의 음성도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들을 다른 가라고 알아듣지 않죠. 그죠? 무슨 얘기냐? 조창원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 거나 강지혜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 거나 윤영진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이 가예요. 음성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음성이라고 하고요. 자, 의문은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의 집합이에요. 조금 전에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똑같은 가라고 받아들이는 그 집합을 우리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밤이 있고요. 잠이 있네요. 그죠? 뭐가 달라요? 비읍이랑 지읒이 다르죠? 또 마찬가지 밤이 있고 봄이 있네요. 이번엔 뭐가 달라요? 네, 아랑 오가 다르죠? 이렇게 하나만 달라져도 의미가 달라지는 고놈. 다시 얘기하면 비읍과 지읒 또는 아와 오. 네, 이런 것들을 의문이라고 하고요. 또 밤이 있고 밤이 있죠? 네, 이렇게 장단까지도 우리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특히 자음 모음이 하나만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대립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놀하고 밤은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때는 대립되는 곳이 하나, 둘, 세 군데나 대립이 되죠? 최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달라져서, 하나만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지는 두 단어의 쌍을 우리는 최소 대립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예로 봤던 밤, 잠, 밤, 봄, 밤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구분해줬던 비읍과 지읒을 자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아와 오를 모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종류는 글씨로 썼을 때 표시가 나는 모음, 반모음, 자음을 음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글씨로 썼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는 길이, 강약, 높낮이 등을 운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우리는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음, 반모음, 자음을
다른 말로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예, 장단, 강약, 고저 같은 운소를 우리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음절이라고 했을 때 일단 표기상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씩을 음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의문론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의문론이죠. 의문론에서 음절이라는 거는 발음기호 안의 한 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기호 안의 한 글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네, 모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 어, 오, 우 같은 경우. 표기로 봤을 때는 첫 소리가 이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응, 아, 이응, 어, 이응, 오, 이응, 우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음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음절을 이렇게 적으면 너무 어색하고 비어 보이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친구랑 싸우다가, 너무 극단적인가? 뭐, 공놀이를 하다가, 이에 공을 맞고 앞니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앞니 빠진 채로 생활하면 불편하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앞에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틀니를 해놓죠. 보기 좋으라고. 근데 그 틀니는 실제 우리인가요? 우리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인가요? 아니죠. 그냥 틀니죠. 말 그대로. 네, 임플란트든 뭐 틀니든. 그래서 요 이응은 제일 앞에 나온 이응은 틀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됐죠? 보기 좋으라고. 그죠? 우리가 대머리들 있죠? 예, 쌤도 머리카락이 요즘 계속 빠지고 있는데 대머리들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보기가 안 좋죠? 비어 있죠? 그러니까 뭘 쓰고 다니죠? 그렇죠. 가발을 쓰고 다니죠? 그렇죠? 예, 요 이응은 보기 좋으라고 쓴 가발이지 의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문이 하나인 음절들이 이라는 거예요. 모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음만으로는 음절이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모음에 자음이 붙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모음에 자음이 붙는 거냐? 자, 악, 언, 올, 됐죠? 악 같은 경우는 아의 기역, 언 같은 경우는 어의 니은, 올 같은 경우는 오의 리을, 같은 경우는 우의 미음.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똑같아요. 동그라미 앞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는 뭐다? 네, 가발이다. 틀리다. 넘어갈게요. 자, 한 음절이 두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음 자음뿐만 아니라 자음 모음도 있죠. 어떤 것들이죠? 네, 가, 너, 로, 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역의 아, 니은의 어, 리을의 오, 미음의 우 이런 것들이 두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절 중에서도 자음 플러스 모음의 경우예요. 자, 마지막 자음에 모음에 자음이 붙는 경우죠. 어떤 건지 알겠죠? 간, 널, 롬, 묵.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네, 글자 가장 앞에 표시되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가발이다. 틀리다. 꼭 기억하세요. 가끔 학교 시험에서는 의문의 개수를 세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신에서는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때 이응을 쓰냐 안 쓰냐 요거 가지고 이응을 세냐 안 세냐 이거 가지고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밑에 모음표가 있죠? 네, 하나씩 따라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모음에는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이라는 것은 발음 도중에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에요. 네, 단모음은 발음 도중에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 바뀌거나 혀가 달라지는 모음이에요. 자, 여기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모음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모음 위주로 먼저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모음 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총 12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칸이 있어요. 근데 단모음은 10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2칸은 비겠죠? 자, 생각하면서 갈게요. 자, 먼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의 앞쪽이면
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앞전자에 혀설자. 그래서 전설모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뒤쪽이면 후설모음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전설모음은 그냥 후설모음에 이를 더한 것이다. 표기상 그런 거예요. 표기상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좀 이따가 그 말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요. 평순모음, 평평한 입술, 그죠? 평평한 입술, 그리고 원순모음,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져요. 그죠? 네. 주로 오나 우가 동그랗게 오므라지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혀의 높이는 입의 크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자, 혀의 높이가 높으려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혀가 이렇게 위로 높이 올라와서 발음하기가 어렵겠죠.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깔립니다. 이해되시죠? 예,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는 아래로 깔려요. 입을 조금 작게 벌리면 혀는 상대적인 위치가 크게 벌렸을 때보다 높은 쪽에서 발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고모음, 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입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중모음은 중간 정도겠죠? 그럼 저모음은 어때요? 입을 크게 벌리니까 혀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머, 거꾸로 적었네요. 다시 할게요. 자, 고모음은 입의 크기가 작고 중모음은 중간, 그리고 저모음, 혀가 아래로 깔리려면 입이 크게 벌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입의 크기, 혀의 높이는 무엇과 같다? 입의 크기, 벌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표를 채울 때 이 칸부터 채울게요. 그게 기억하기 쉬워요. 자,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서 표 쓸 때는 이를 안 적는 것.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서 쓸 때 이를 적지 않는 거. 네, 뭐가 있을까요? 우가 있어요. 우. 그쵸? 예, 근데 우랑 오가 있는데 우하고 오 중에 오가 입이 더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고모음 작게 벌리는 게 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벌리는 게 오. 그죠? 근데 동그랗게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면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요? 해보세요. 어렵죠? 그래서 원순모음은 저모음이 없어요. 입술을 크게 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평순, 입술을 동그랗게 말지 않으면서 표기에 이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 이로 끝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다 써보면 평순은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벌어지면 제일 크게 벌어지면 아가 되겠죠? 됐나요? 네. 자, 요 후설 모음들 5개를 적고 나면 요 5놈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옆에 짝대기 하나를 붙이면 전설 모음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원순 고모음은 뭐가 될까요? 원순 고모음은 그렇죠. 위. 자, 원순 중모음은 왜. 그렇죠? 자, 요 외는 이 외와 달라요. 이 외는 이중모음인데 이 외는 단모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거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이론상으로 기억을 해둡시다.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하고 오에 그냥 짝대기 하나씩 붙였다. 이렇게 그냥 이 표 자체를 외우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 네. 의에 짝대기를 붙이면 의가 되죠. 근데 의는 이중모음이에요. 의. 발음을 해보면 의. 네, 입술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을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이를 적을게요. 그러면 이 됐죠? 그리고 나서 중모음은 어에 이를 붙인 에, 저모음은 아에 이를 붙인 에가 되겠죠. 자, 요 두 놈은 우리가 발음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이론상으로 어느 놈이 입이 더 크게 벌어지죠? 그렇죠.
아이의 애가 어이의 애보다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모음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안 보고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안 보고 적은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다 적으셨죠?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답은 이렇게 됩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걸 제대로 적지 못한 친구는 네, 연습장에다가 요 표를 몇 번 더 스스로 적어보고 그 다음을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반모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모음이 뭐냐? 예,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루는 것을 반모음이라고 그래요. 조금 말이 어렵죠? 아까 전에 단모음 10개를 배웠죠? 예, 우리 모음 체계를 보면 그 단모음이 다가 아니라 이중모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중모음들은 어떤 거냐? 자, 단모음에 무언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바로 반모음입니다. 뭐가 있느냐? J하고 W가 있어요. J. 자, 국제 음성 기호로 J는 E의 성질이 약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야, 이여, 이요, 이유 뭐 이런 거예요. 네. W는 우나 오의 성질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 와, 또 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가볼게요. 얘들은 자, 성질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J는 E, W는 U나 O와 비슷해요. 하지만 얘들은 J나 W 요 놈들만 가지고서는 발음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음절을 구성할 때 자음 혼자서 쓰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그런 것처럼 반모음 혼자서 쓰이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자, 모음 없이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해요.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실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J의 뒤에 아, 오, 우, 에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야, 여, 요, 유, 얘가 될 거예요. 그럼 W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 에가 왔을 때 와, 워, 왜가 됩니다. 자, 요번에 마지막으로 J가 뒤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J가 반모음이 뒤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뒤로 오느냐? 앞에 으가 올 때. 으에 반모음 J, E의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건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각자. 네, 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단모음표 때 네, 전설모음에 의를 쓰면 안 되고 이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의는 의에 반모음 이가 붙은 J가 붙은 이중모음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가끔씩 반모음이 결합됐느냐, 뭐 반모음으로 교체됐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모음이라는 놈이 문제 등장했을 때, 기억합니다. 반모음이 문제 등장했을 때, 그러면 반드시 야라는 놈은 J 플러스 R로 고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치환해야 되는 경우들 있죠. t는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밑에 t가 나오면 모조리 다 x 플러스 2로 바꾸죠.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반모음이 언급이 되면, 강조합니다. 문제의 반모음이 언급이 되면, 그러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의문들 중에서 야는 j 플러스 r로, 여는 j 플러스 어로, 요는 j 플러스 o로, 그러면 원은요 w 플러스 어로, 의는요 으 플러스 j로 고칩니다. 그 치환 과정을 하시면 문제들이 풀릴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접근하니까 되게 쉽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모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정답률이 낮은 극악의 난이도 문제가 되었어요. 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반모음이 나오면 이중모음을 J나 W를 포함한 플러스 공식으로 고친다라는 거를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자음입니다. 자음. 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각오하시고요. 재밌을 거예요. 가봅시다.
자, 소리에는요, 우리가 내는 음성에는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있어요. 울림소리는 뭐냐? 목청, 성대라고 그러죠? 네, 목청이 떨리는 거야. 안 울림소리는 뭐냐? 목청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자, 목청이 떨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 오, 우 이런 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툭 튀어나온 부분, 여학생들도 어쨌든 여기 그 목에 울 때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그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아, 오, 우 이런 발음들을 해보면 그 떨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쌤, 근데 성대를 안 떨고도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어요. 그 안 떨고 나오는 소리들이 이제 안울림 소리, 무성음인데요. 일단 선생님 지금 무슨 예를 들었죠? 유성음에 네, 모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아, 오, 우 이런 모음들을 발음하면 갖다 대보면 떨려요.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울 비음이나 유음이 유성음, 울림 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울림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 오, 우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비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음, 니은, 이응이 있어요. 그때 이응은 아까 전에 제일 첫머리에 오는 대가리에 오는 이응은 틀리나 가발이라고 그랬죠? 그 이응이 아니에요. 받침으로 오는 응을 말해요. 응.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음운으로서의 이응은 그냥 응이라고 할 거예요. 응. 그게 덜 헷갈려요. 자, 응 같은 경우. 자, 무, 느, 응, 르. 르는 유음이에요. 르는 유음. 자, 비음이나 유음의 경우에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라, 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라 같은 경우는 리을이 발음이 나고 그 다음 아가 나죠? 아 소리가 나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야. 그죠? 그거는 가, 다 이런 울림소리가 아닌 기역이나 디귿 뒤에도 아가 붙으면 아가 울림소리니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울림소리로 끝이 나는 음절 뭐죠? 그렇죠. 받침이 있는 음절들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비음으로 끝나는 거. 그러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죠? 음, 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죠? 얘들은 성대가 계속 떨리기 때문에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가 떨리지 않는 소리들, 예를 들어서 윽, 윽, 읍, 계속 이어나갈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안 울림 소리예요. 그러면 원리를 이해를 하셨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표를 보면, 자, 크게 보면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있고요. 야, 그 위에 분류표를 보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으로 가로 세로가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그러면 울림 소리는 성대를 떨어서 그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안 울림 소리는 어떻게 소리가 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소리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소리는 공기의 파동이에요. 공기가 떨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대를 울리면 공기가 떨리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럼 성대를 떨지 않고도 공기를 울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자, 풍선이 있어요. 풍선 꼭 불었어요. 예, 풍선을 불었어요. 뽀덕뽀덕 문 떼봅시다. 자, 여기서 소리를 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뽁 하고 터뜨리면 터진 그 구멍이 난 틈으로 공기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진동이 생기겠죠? 파동이 생겨요. 그래서 터지는 소리. 풍선이 생겼다가 터지는 소리. 이거를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터지는 소리예요. 파열음. 됐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풍선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또 소리를 성대로 울리지 않고 내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하하하. 네, 풀피리를 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풀피리는 나뭇잎 좁은 틈으로 공기를 빠르게 흘려보내면 공기가 아래 위 벽면에 부딪혀서 진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지나갈 때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원리 이해하고 있죠? 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풍선이 생겼는데 풍선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좁은 틈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게 하면 파열음의 특징인 풍선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 마찰음의 특징인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게 만드는 특징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놈을 짬뽕한 파찰음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세 놈은 성대를 떨지 않고도 성대를 울리지 않고도 소리를 내는 안울림 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우미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조우미치라는 거는 풍선을 어디에서 만드냐? 뭐라고요? 풍선을 어디에서 만드냐에 따라서 조우미치가 결정이 돼요. 하나씩 가볼게요. 네, 쌤이 그린 거예요. 칠판에 그리면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도 잘 그렸죠? 계속 가볼게요. 보면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다 있으면 그 뒤쪽에 풍선이 보이죠? 네, 맞아요. 브를 발음하기 직전까지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네, 브를 발음하기 직전까지 하면 이 그림대로 돼요. 그죠? 입술이 다 있고 뒤에 풍선이 생겼어요. 그리고 발음을 하면 브 하면서 터지죠. 입술 소리, 파열음, 브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 옆에는 뿌도 있고 푸도 있어요. 지금 거센 소리와 된 소리, 된 소리와 거센 소리,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어쨌든 브, 뿌, 푸를 다 적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예사 소리인 브만 적으면 여러분은 이 같은 칸에 뿌도 있고 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풍선을 만들 수 있는 곳. 자, 혀예요. 혀 끝이 윗니 뒤에 붙었어요. 그러면 뒤쪽에 또 풍선이 생기죠? 이번에는 자, 드를 준비해 볼게요. 드. 자, 드를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드 소리 내기 직전까지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풍선이 만들어진 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드 하고 소리를 내버리면 터지죠?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드, 뜨, 트까지가 잇몸 소리의 파열음. 됐죠? 자, 그 다음은 자, 이번에 그를 준비해 볼게요. 그. 자, 그를 준비해 보면 예. 요 뒤쪽에 요 혀뿌리가 자, 이쪽 첫 번째 입천장을 세인 입천장, 그 뒤에 물컹물컹한 입천장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데 이 여린 입천장에 혀뿌리가 닿아요. 근데 이거는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를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혀 끝이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혀뿌리가 여린 입천장에 닿도록 만들려면 그를 준비할 때 혀 끝이 아래로 최대한 떨어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요 뒤쪽에 그죠? 요 뒤쪽에 풍선이 또 생겨요. 그리고 그 하면 요 풍선이 터지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브, 드, 그가 파열음이에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센입천장이에요. 여기가 센입천장에 혓바닥이 닿아요. 혓바닥이 면으로 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 뭐가 생기죠? 네, 풍선이 생겨요. 그죠? 풍선이 생기는데 살짝 틈이 벌어지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요. 즈를 준비해보면 요 단계가 되죠? 그리고 소리를 내면 혀가 아예 툭 떨어지지 않고 위에 좁은 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즈,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파찰음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립천장 소리에 파찰음이 즈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마찰음이 남았네요. 자, 혀 끝과 윗니 사이로 좁은 틈이 만들어지는 거. 스 준비해 볼게요. 풍선이 안 만들어져요.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 그죠? 네. 준비해 보면 닿지 않고 좁은 틈이 만들어지고 글이 공기를 밀어내면 스 하는 발음이 나요. 그쵸?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윗니와 잇몸에서 나는 스라는 마찰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기를 한꺼번에 폐에서 공기를 한꺼번에 입 밖으로 보내면 흐 하면서 목청에서 아예 마찰이 일어나서 올라와요. 공기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요. 흐흐흐흐흐 그쵸? 그래서
목청 소리 흐까지가 마찰음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울림 소리들이 남았는데요. 울림 소리들 한번 볼까요? 자, 비음은 파열음과 동일한 자리에 생겨요. 기억합시다. 비음은 파열음과 동일한 자리에 생기는데 파열음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느냐? 비음은 자, 박진영 씨가 공기 반 소리 반 뭐 이런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죠. 네. 비음은 입 반, 코 반으로 공기가 지나갈 때, 입 반, 코 반으로 공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비음이에요. 그러면 브랑 똑같은 입 모양에서 무를 해보면 공기의 절반이 코로 지나가면서 브가 아니라 무라는 소리가 나게 돼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자, 코를 통하지 않는 브 같은 경우는 코를 막아도 소리가 똑같이 나요. 브브브. 지금 코를 안 막았어요, 제가. 브브브. 코를 막았는데 소리가 똑같이 나죠. 근데 무는 무무무. 코를 안 막았어요. 근데 코를 막으면 무무무. 그렇죠. 코로 지나가는 공기가 막히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그죠?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자, 브의 윗 꼭다리 두 개를 떼면 무 됐죠? 네. 그다음 드의 윗 꼭다리 하나를 떼면 느 됐죠? 그다음 그의 네, 이번엔 꼭다리를 떼는 게 아니고요. 네. 받침소리라고 했어요. 요거 주의하세요. 받침소리에 응만 포함되는 거예요. 앞소리로 나오는 거는 틀리라고 했어요. 가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음, 코 반, 입 반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자, 울림소리에는 또 뭐도 있느냐? 유음도 있어요. 유음은 뭐냐? 흐를 유자예요. 위에서 보면 혓바닥이 있고요. 입안이 있으면 혀 옆으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을 해보면 있잖아요. 을 해보면 혀끝이 잇몸에 붙은 상태에서 그죠? 네,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리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론적인 설명을 쭉 했는데요.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한 이유는 원리를 알면 조금 자신감 있게 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조금 재밌단 말이에요. 자, 사실 그거와 별도로 우린 그냥 외울게요. 아시겠죠? 방금까지 했던 게 이해가 되면 재미있으니까 좋은 거고 우리는 자음표를 외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외울 거냐? 자, 표에 조음이치 좋은 방법 적혀 있는 저거는 처음 몇 번만 적어보고 그 다음은 적을 필요 없어요.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빼버리면 네, 이렇게 약식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놈이 나옵니다. 당연히 브가 있는 곳에는 뿌뿌도 있겠죠? 드가 있는 곳에는 뜨트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돼요. 브드그가 1호선 입술 소리, 2호선 잇몸 소리, 4호선 여린 입천장 소리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비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즈가 있어요. 두 번째 칸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제일 북적북적거리는 건 몇 호선? 2호선이에요. 2호선. 그죠? 그래서 마찰음 같은 경우는 스가 2호선에 있고 흐는 혼자 목청 소리예요. 꼬랑댕이 5호선 혼자 있어요. 혼자. 그리고 1, 2, 4호선 위에 있었던 고기 그대로 무느 응이 있고 가장 북적거리는 리을 2호선에 리을이 있어요. 됐나요? 자, 안 보고 반드시 요거를 안 보고 적는 거를 한동안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꼭 연습을 하세요. 안 보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3강에서 우리가 쌤이 이걸 가지고 재밌는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뭐 외우는 요령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떤 학교 선생님은 바닷 가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게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쌤은 특별히 어떤 방식을 지정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대로 외우세요. 예, 뭐 바닷가, 죄송해, 무느응느 뭐 이렇게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는 사람인데 일단 시대랑도 맞지 않고 굉장히 성차별적인 아닌가? 어쨌든 네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이응은 야랑 아무 관계 없어요. 야에는 이응이라는 의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누라야 뭐 이런 거 안 돼요.
됐죠? 여성 비하 발음이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야에는 이응이 없어요. 꼭 그렇게 외우고 싶으면 마누라 양 뭐 이렇게 외우든가.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네, 각자 알아서 외우는데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1, 2, 4 첫째 줄은 1, 2, 4에 있어요. 둘째 줄은 비어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즈. 됐죠? 셋째 줄은 2, 5에 있어요. 그 다음 넷째 줄은 1, 2, 4에 다시 있고 다섯째 줄은 2에 있어요. 까지 해서 안 보고 적어보는 거 반드시 하세요. 지금 안 보고 적는 거 해보시고 그게 잘 적히는 친구만 그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자, 다 해봤죠? 네, 이제 비분절 음운, 운소라고 그러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비분절 음운의 긴 음은, 장음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요. 예, 눈싸움은 길게 발음되지만 한방눈 같은 경우는 한방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쌤, 긴 거랑 짧은 거 어떻게 구분해요? 너무 헷갈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단 서울 친구들이 있다면 본인이 서울말을 쓴다. 네,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장음, 단음 구분을 점차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부산 친구들은 요즘은 선생님 세대랑 달라서 부산 친구들도 옛날만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산 친구들은 차라리 서울보단 이 부분에서 조금 유리해요. 왜? 우리는 장음, 단음뿐만 아니라 성조라는 게 있어요. 높낮이로도 구분을 하는데요. 네, 중국어 보면 삼성 발음이 있죠. 하오 할 때 떨어졌다 올라가는 하오 같은 거를 삼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삼성과 비슷했던 중세국어의 성조가 장음으로 현대국어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삼성과 비슷한 그 성조가 경상도 말에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해보면 좀 구분이 돼요. 눈 하고 바로 끊는 놈이랑 눈 하고 따로 발음을 해보면서 눈이 크단지 눈이 크단지 그죠? 눈이 내린단지 눈이 내린단지로 구분을 해보면 경상도 친구들은 약간은 구분이 돼요. 약간은 구분이 되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우리 세대처럼 선생님 세대처럼 성조를 심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긴 거랑 짧은 거를 시험 치기 직전에만 외우세요. 평상시에 쓸 일도 없고요.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경우도 잘 없으니까 내신 치기 직전에만 그냥 써놓고 외우세요. 달리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설명해 주기가 힘듭니다. 넘어갈게요. 자, 음운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푸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다 잘 푸셨죠?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음절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네, 중성이라고 하면 그냥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초성이나 종성은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1, 2, 3, 4로 설명했던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와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네. 자, 가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자, 초성에 오는 자음을 보면 기역 하나, 니은 하나. 자, 요거 디귿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요 놈이나 요 놈 있죠? 이거는 기역, 디귿이 아니에요. 이건 된소리라고 그 자음표에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죠? 이거는 한 개예요. 음운이 한 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응용돼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은, 보자. 요때 이 쌍기역이랑 요때 이 비읍시옷. 요즘 인터넷에서는, 그래요. 동영상이니까 말 안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는 의문의 개수가 달라요. 의문의 개수가 달라요. 요 놈은 의문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예요. 쌍기역, 끄라는 된소리가 따로 있죠. 근데 비읍시옷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예요. 겹받침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하는 거를 배울 텐데 겹받침은 요 놈을 얘기하지 이거 보고 겹받침이라고 하지 않아요. 됐죠? 근데 요렇게 의문이 2개인 놈이 초성에 올 수 있냐? 못 오죠? 중세국어 때는 올 수 있었어요. 중세국어를 보면 여러분들 중세국어를 보면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들 있죠. 아래아를 써서. 예. 그러면 초성에 몇 개가 왔죠? 2놈이 왔어요. 이놈들이 지금은 된소리로 발음을 다 고쳤지만 옛날에는 디귿의 기억이 먼저 오고 아래아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래아나 다른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영어에서는 지금도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trong 같은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음절에 대해서 배웠지만 모음의 개수와 음절의 개수는 일치해요. 모음의 개수와 음절의 개수는 일치해요. 무슨 말이냐? 모음이 하나면 음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모음 앞뒤로 초성, 종성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trong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쌤이 요건지 이건지 모르겠네요. 발음 기호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발음 기호로 봤을 때. 그러면 모음이 하나죠. 이건 한 음절이에요. 우리 국어로 적으면 스, 트, 롱 이렇게 3음절이지만 영어에서는 으라는 모음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 음절이에요. 한 음절이에요. 그러면 요 중성 O 앞에 있는 str, str까지가 초성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응이 종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음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 중세국어처럼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적겠죠. 초성에 스트르까지 적고 롱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죠? 지금 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나중에 중세국어 할 때 이야기할 어두자음군이나 네, 지금 음절의 특징에서 이야기한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랑 비교를 한 거예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모음에 대한 문제예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외웠던 친구라면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철수가 영희야, 넌 개하고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그쵸? 잘 못하는데, 쌤도 못해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애하고 애가 다르죠? 그럼 얘들은 둘 다 평순이고 둘 다 전설이고 그죠? 이런 거 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뭐로만 구분이 되죠? 이거죠? 중모음, 저모음. 자, 아까 전에 혀가 떨어지면 개모음이라고도 적혀 있네요. 입이 크게 벌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멍멍개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발음할 때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음에 관한 기출은 자음표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동으로 만나도록 합시다.